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하려면 국제 면허증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국제 면허증이 없어도 임시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최근 의결된 것인데 아무래도 제주도를 많이 찾는 중국인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인데 한편에서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교통문화운동본부의 박용훈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통과된 법안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잠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해외여행을 해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1년 동안 이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것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한 그런 나라들에 한해서 상호 국가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이 이 여행을 할 때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고, 특히 우리의 경우 제주도의 경우 중국 관광객이 많은데 예. 단체 관광객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가 관광이고 별 관광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고급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이 운전면허 발급에 대한 편의를 봐주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제주특별법에 개정안에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예, 중국은 그러면 이 제네바 협약에 가입이 안 된 거군요. 예,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네바 협약은 1949년에 이제 발의가 돼서요. 예. 유엔 협약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92개국 두 개 특별 구역이 가입돼 있는데요. 1956년에 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가입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중국 공산당이 이것을 부인하면서 대만이 가입한 것이 유효하게 됐고요. 중국은 가입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특별구역으로 이제 홍콩과 마카오는 이제 가입이 돼서 상호 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긴 하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우리도 가서 국제운전면허로 별도의 면허 취득 없이는 할 수가 없고, 알겠습니다. 예. 중국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러한 이제 자유 여행을 원하는 중국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광객 유치에서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보도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우선 제주도의 도로 표지나 교통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왜냐하면 이제 영문과 한글만 표기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적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신호 체계는 잔여 시간 표시기가 다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잔여 시간이 뭡니까? 그러니까 신호가 녹색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숫자로 표시해 주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런데 익숙해 있는 중국인들이 적응을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이제 통행 우선권 문제인데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라이트 오브 웨이, 그래서 통행 우선권이 누구에 있는지. 통행 우선권이요? 예. 그래서 신호가 없는 교차로라든지 또 요즘 회전 교차로가 제주도에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에 적응을 못하면 사고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또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도 아직도 북경이나 이런 대도시 외에는 유료화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후에 이제 우리가 과속이나 신호 단속의 경우에는 무인 단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부과되는 데 따른 이게 징수 문제도 렌터카 비율이 높다 보면 이게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근데 그런 사항들은 표지판이나 바꾸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교통 규칙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잘 배워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표지판 바꾸는 거 1년 이상 걸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만약 이런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걸 적용하도록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제주도가 안전시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우리가 조사를 3년 전에 했었는데요. 예산 부족으로 이 지적된 사항도 아직도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 있고, 해안도로나 이런 지역에는 마을길을 통과하면서 보행사고가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다음에 산간지역 안개와 같은 특수성이 있고요. 이러한 문제와 함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제주도에서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거리에서 목격하면 렌터카 목격 빈도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렌터카 비율이 높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주도에 자동차가 한 30만 대 되는데 교통사고가 많습니까? 그러면 렌터카가 많아서? 26만 대예요. 근데 렌터카가 2만 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유 대수 비율로 보면 13분의 1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승용차 비율로 보면. 그런데 실제 가동률, 운행률을 감안해서 보면 한 7, 8대 중에 7, 8대 중에 한 대가 렌터카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체 운행 차량이 많은 가운데
렌터카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운행을 하면 렌터카가 그 문화와 그 규범에 흡수돼서 별 영향을 미치질 않는데 네. 7, 8대 중에 한 대, 특히 또 지금도 그 문제가 돼서 렌터카 사고율이 높은데 예. 중국 운전자들이 조금 우리보다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는 운전문화에 차이가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면 더 영향이 커질 수 있어서 예. 제주도의 전체 교통 안전에 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대표님 그러면은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법 적용을 좀 미뤄야 됩니까? 저는 이게 준비 기간이 좀 있어야 된다. 유예 기간을 충분히 두고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충분히 두고 또 국제 협약에서 이게 국제법을 우리가 조금 예외 조항을 둘 수는 있지만 우리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도 좀 양해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이 알겠습니다. 안전 시설이든지 이런 부분 정비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걸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시험 운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시험을 해라. 예, 그래서 중국 관광객을 하루에 쿼터를 둬서 렌터카 적용하기 전에 하루에 뭐 50대나 100대 한정해서 우선 시험해보고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를 보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시간을 두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자는 말씀이세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렌터카 사고율이 지금도 높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 점은 뭐 특별히 좀 관리를 좀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문화운동본부의 박용훈 대표였습니다.